그 회의 주재하셨고요. 예. 2014년 4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때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소식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언제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때 테레비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부속실 직원들한테. 부속실 직원들한테요? 그때 혹시 상황 전파 보신 거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 상황 전파.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사고가 그 기억은 정확하지 네. 않고요. 아무튼 TV로 보기 전에 먼저 소식을 들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때 증인이 파악한 세월호 사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냥 그 배가 지금 좀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는 그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이제 좀 이따 그 국가안보실에서 보고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저에서 이제 안보실에서 이거 자료가 올라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보시고 안보실장한테 전화하시고 그런 거죠. 국가안보실장 보고 문건이 증인에게 전달된 게 10시경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 지금 보도된 거 보니까 그때쯤 그 부속실에도 올리고 관저에도 올렸다. 그때 그 김장수 안보실장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요 국가안보실장 상황 보고서는 그 증인이 본관에 있을 때 받으셨겠네요. 예. 인편으로 받았습니까? 메일로 받았습니까? 안보실에서는 메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은 모든 걸 다 인편으로 보냅니다. 예. 내용도 파악하셨습니까? 예. 주중에 피청구인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주중에 보고 문건을 보고하는 것은 아무튼 증인의 소관사항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보실에서 어떤 보고 자료를 그 대통령께 올린 경우에는 관저의 근무자가 안보실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왔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왔고 거기도 왔으니까 그럼 그거 그냥 올려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문건 받았을 때 이미 예. 관저에도 똑같은 문건이 갔다라는 걸 알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보통 관저 보통 얘기하지 말고 그날 4월 16일 날 관저에서 국가안보실장의 상황 보고서가 왔습니다라는 보고를 증인한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기억나지 않죠. 그날 그냥 그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보통 안보실에서 자료가 오면 안보실에서 자료가 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증인은 아무튼 피청구인에게 그 문서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시도는 안 했네요. 네, 이게 대통령께 올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무렵에 안봉근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안비서관이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안비서관한테 대통령께서 김장수 실장하고도 통화하셨고 해경청장하고도 통화하셨고 그렇게 조치가 됐다라는 것을 안비서관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 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비서관이 아마 그건 나중 일이고 예. 저는 이제 그 10시 이전 10시 무렵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10시 이전에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증인에게 지금 대통령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확인하는 전화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예.
전화를 뭐 확인한 전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65항입니다. 증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YTN에서 사고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예, 보고 계셨습니까? 예. 10시 30분경 YTN 방송에서 세월호가 매우 많이 기울어진 모습을 봤습니까? 예, 뭐 10시 30분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놨기 때문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모습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10시 30분 YTN에 방송된 모습입니다. 예. 뭐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 9시 24분경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보내는 상황 전파 문자 메시지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에서 뭐 늘 문자 뭐 무슨 사고 나면 늘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날 그러니까 그 문자를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특별히 기억이 없으세요? 예, 예. 피청구의 일정은 하루 전날 확정되어서 증인을 비롯한 비서관들이 받아볼 수 있죠. 예. 피청구인이 청와대 집무실에 있는지 관저에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수행비서인 윤 전 초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누가 윤 전 차한테 확인? 아무튼 증인도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피청구인 지금 어디 계시냐? 가령 외부에 나가실 때 어디 이동 중이시냐? 그러면 수행비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되게 어디 계신지는 제가 알죠. 대체로 아는데 예. 어디 이동 중에 계실 때 경내에서도 이동 중에 계실 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수행비서한테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안보실장도 당연히 수행비서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 그렇죠? 아니 안보실장이 이렇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당연히 그렇게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찾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내 직원들은?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둘 중 하나입니다. 본관에 계시든가 관저에 계시든가 다른 데 계시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물어봐가지고 어디다가 할 것도 없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수 실장께서도 아마 아셨을걸요. 본인 본관에 없으면 관저에 계시다. 본인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비서실장께서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제가 지난 3년 반 이상의 경험으로는 본관 아니면 관저입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 당일 피곤해서 모든 일정을 비우고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예. 이런 얘기를 언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피곤해서 모든 일정 비우고 나 관저에서 업무 보겠다. 그거는 그날 일정을 뺀 거는 제가 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그쯤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수요일이 월화하고 수요일날 하루 빠지고 목금 이렇게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컨디션 회복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날 일정을 제가 안 잡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뺐는데 공교롭게 그날 사고가 그러면 났죠. 그날 대통령 일정, 피청구 일정이 없다라는 것은 청와대 부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속실에도 아는 겁니까? 일정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정이 없습니다. 없는 거. 근데 관저에 계신다는 것만 모를 뿐이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일정 없으면 관저에 계시니까요. 요 세월호 사고 당일, 그 전날이네요. 뭐 특별히 피곤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업무가 굉장히 진짜 과중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까지 당하신 지금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요즘 언론에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뭐 관저에서 뭐 쉬기나 하고 뭐 미용 시술 받고 뭐 맨날 외국에 해순방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너무도 그 매도되고 희화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피곤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왜 피곤하고 그런지. 네, 됐습니다. 피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으셨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공식 일정 잡지 않은 적 없고요.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공식 일정 잡지 않은 적 없고요. 쭉 지난 3년 반 정도 일정을 쭉 보시면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분은 제가 한두 달 이 정도 그 수요일 날 가급적이면 안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 컨디션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안 잡은 것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증인이 배려를 해서 일정을 안 잡은 거다 이런 뜻이죠. 증인은 2014년 4월 16일 12시 이전에 피청구인과 대면한 적은 없으시죠? 예. 인터폰 등 전화를 또 인터폰이나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오전에 이 세월호 사고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비서관한테 일단 대통령께서 안보실장하고 이렇게 2번 통화하셨고, 그 다음에 해경청장한테도 통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면서 제가 TV에서 전원 구조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야, 이게 잘 됐다. 뭐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도 안행부로 바꾸고 안전 그렇게 중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고 나도 제때제때 빨리빨리 다 구조하는구나. 이런 대화도 나누고 좀 그래도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 뭐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전원구조가 오보다라는 것은 상황실에서는 금방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점심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명확히 있고. 그러면 증인 점심 12시에 드셨죠? 12시부터 뭐 12시 반 사이에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보 방송이 난 것은 11시 한 2분 뭐 요 정도가 오보 방송이 났거든요. 11시 2분에 오보 방송이 났다고요? 예. 그 무렵에 오보 방송이 났고 예. 바로 뭐 상황실은 그게 오보다라는 거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10시 30분에 배 저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를 증인이 봤어요. 그런데 배에 떠 있는 승객들은 바다에 떠 있는 승객들은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모든 이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 그러니까 적어도 증인은 야, 요 상황 심각하다. 요 대통령 나오셔야 된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나오셔야 된다. 라는 판단을 그때 증인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 어떤 조직의 리더도 본인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건 피청구인을 위한 변명이고 증인이 이건 좀 심각하다. 그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셔야 된다. 위기관리 상황실 가셔야 된다라는 판단을 증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 필요한 긴급 조치를 다 하셨다고 들었고,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보고받으시는 거죠. 그거를 다 지시하시고 안보실장한테도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 예. 2014년 4월 16일 12시 이후에 피청구인 대면한 적 있죠. 예. 몇 시쯤입니까? 한 2시쯤 됐습니까? 예, 한 2시 조금 넘어서. 그 증인이 먼저 올라간 겁니까? 피청구인이 호출해서 올라간 겁니까? 제가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때는 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게 좀 전원 구조가 아니라 뭐 좀 사고가 좀 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올라간 거죠. 만약에 그 상황을 10시 30분 이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뛰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큰 사고인 줄 알아. 그러면 당연하죠. 예. 증인이 관저에 갔을 때 피청구인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고요?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는지 제가 모르죠. 근데 추측할 수는 있죠.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조금 이게 그러니까 전원 구조가 아니라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좀 확인을 그러면 안보실장이나 다른 분한테 확인해 보라고 정확하게 하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질문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죄송한데요. 증인은 뭐라고 피청구인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2시쯤 뛰어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보고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가 이게 좀 전원 구조가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71항의 라까지는 모두 다 물어본 취지입니다. 72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당일 상황에 대해서 제2부속비서관 안봉근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를 드리고 해경청장에게 전화 연결도 안봉근 비서관이 바로 해드렸을 겁니다. 대통령 지시사항도 안봉근 비서관이 전달했을 겁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맞죠? 네. 안봉근이 피청구인에게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한 건 언제랍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언제 보고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속되지 않고 그 밖에 있었으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뭐 언제 뭐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다만 제 경험상 요거는 그냥 증인의 추측 진술입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 안 비서관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시점은 시각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예, 오전 중이었습니다.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 않지만 안봉근 씨는 그때 그러면 본관에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전화로 저한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고요. 안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이런 조치 다 하셨다 뭐 이런 취지로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증인 그 4월 16일 오전에 그 보고 문건을 피청구인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보고? 국가안보실장 보고 상황 보고서 이외에 다른 보고 문건 피청구인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보고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시켜서 이 보고 문건 피청구인한테 보고해라라고 전달한 적 있습니까? 보통 자료가 올라오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자료에 안 계시면 그 팩스로 넣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뭐 팩스로 자료를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피청구인들이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어요?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요 국가안보실장 상황 보고서는 그 증인이 본관에 있을 때 받으셨겠네요. 예. 인편으로 받았습니까? 메일로 받았습니까? 안보실에서는 메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은 모든 걸 다 인편으로 보냅니다. 예. 내용도 파악하셨습니까? 예. 주중에 피청구인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주중에 보고 문건을 보고하는 것은 아무튼 증인의 소관 사항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보실에서 어떤 보고 자료를 그 대통령께 올린 경우에는 관저의 근무자가 안보실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왔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왔고 거기도 왔으니까 그럼 그거 그냥 올려드려라 이렇게 되는. 그러면 증인이 문건 받았을 때 이미 예. 관저에도 똑같은 문건이 갔다라는 걸 알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보통 관저 보통 얘기하지 말고 그날 4월 16일 날. 예. 그때 증인이 파악한 세월호 사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냥 그 배가 지금 좀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는 그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이제 좀 이따 그 국가안보실에서 보고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저에서 이제 안보실에서 이거 자료가 올라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보시고 안보실장한테 전화하시고 그런 거죠. 국가안보실장 보고 문건이 증인에게 전달된 게 10시경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 지금 보도된 거 보니까 그때쯤 그 부속실에도 올리고 관제에도 올렸다. 그때 그 김장수 안보실장께서 그때 그렇게 그 회의 주재하셨고요. 예. 2014년 4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때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소식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언제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때 테레비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부속실 직원들한테. 부속실 직원들한테요? 그때 혹시 상황 전파 보신 거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 상황 전파.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사고가 그 기억은 정확하지 네. 않고요. 아무튼 TV로 보기 전에 먼저 소식을 들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관저에서 국가안보실장의 상황 보고서가 왔습니다라는 보고를 증인한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기억나지 않죠. 그날 그냥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보통 안보실에서 자료가 오면 안보실에서 자료가 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증인은 아무튼 피청군에게 그 문서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시도는 안 했네요. 예, 이게 대통령께 올리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 그 무렵에 안봉근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안비서관이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안비서관한테 대통령께서 김장수 실장하고도 통화하셨고 해경청장하고도 통화하셨고 그렇게 조치가 됐다라는 것을 안비서관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 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비서관이 아마 그건 나중 일이고 예. 저는 이제 그 10시 이전 10시 무렵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10시 이전에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증인에게 지금 대통령님 어디 계시냐라고 확인하는 전화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예, 전화를 확인한 전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65항입니다. 증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YTN에서 사고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예. 보고 계셨습니까? 예. 10시 30분경 YTN 방송에서 세월호가 매우 많이 기울어진 모습을 봤습니까? 예, 10시 30분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놨기 때문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모습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10시 30분 YTN에 방송된 모습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 9시 24분경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보내는 상황 전파 문자 메시지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에서 늘 문자 무슨 사고 나면 늘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날 그러니까 그 문자를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